안녕하세요.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 이박TV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진입도로 폭이 좁아서 제조업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문제의 토지의 진입도로 폭을 어떤 방법으로 넓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토지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검토 대상의 토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토지로 진입도로 폭이 약 한 3.4m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검토 방식은 첫 번째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법률을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현 상태가 어떤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검토와 법률 검토,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토지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열람하는 사이트,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순서대로 입력을 한 다음에 창을 열어놨습니다. 지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851제곱미터, 약 56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자, 여기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개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비행 안전 제2구역, 전술 제2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고도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4층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음에 관련된 거는 여기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좀 시끄럽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개발해서 봐야 될 것들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법이죠. 이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요 사각형 안에 네모난 시커먼 거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빨간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좀 넓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희 토지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저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함되어 있는 걸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는 과연 어디 있나? 색깔이 또 바뀌었죠. 이 선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 보면 빨갛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문화재라고 되어 있죠. 이걸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손병희 선생생가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여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검색 사이트에 오셔서요, 문화재청이라고 치시고 여기서 문화재청 클릭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에 이 사이트에서는 아무것도 보실 게 없어요.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문화재 공간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공간 정보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세 검색, 그리고 주소 검색. 여기에 주소는 저희 주소를 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송병희 선생 생가 주소를 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보면 385-2 대지라고 되어 있죠. 이걸 검색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셔서 클릭하셔서 충청북도 청주시 금암리라고 치시고 검색, 그죠? 여기에서 385-2 검색을 하는 겁니다. 떴죠? 이런 방식으로 뜨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오시면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보기 클릭하시고 지정 문화재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구역은 지표조사뿐이 아니라 시구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2구역은 지표조사 외에
시굴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3구역은 지표 조사만 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굴만 해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보시면 저희 토지가 지금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재 지표 조사로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고요. 자, 법률은 나중에 현장 답사 이후에 법률 검토를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도로, 본 토지는 도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검토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토지가 이 토지가 되겠고요. 이 토지 앞에 669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또 지적선이 있는데 얘는 어떤 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도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 사각형 도면을 보시면 저희 토지가 안 나오고 전혀 처음 보는 지역이 나오죠.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부분 도로 한 필지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한 곳을 중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정확히 보시려면 똑같이 이걸 또 클릭하십니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저희 토지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국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와 접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국어는 분명히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로의 부분은 소유자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도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의 소유자를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검색 사이트에 오셔서 민원24를 칩니다. 24를 검색을 하시고 민원24를 클릭하시면 사이트에 들어왔죠. 저는 민원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발급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교부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열람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열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열람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밑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검색을 금암리 클릭하시고 부기면 금암리 그리고 이제 도로의 번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도로의 번지는 656입니다. 656 여기에서 656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민원 신청하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화면이 바뀌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위에 거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열람 문서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이렇게 뜹니다. 농림부 이거는 농어촌 공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보셨습니다. 이거를 왜 보는지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위성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보고 있는 토지고요. 지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토지 그리고 국어와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장은 도로에 되어 있는 것 같고 국어는 지금 사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꺼서 보시면 이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상당히 깊네요. 270m 정도 약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은 270m. 토지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연장으로는 점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에 그거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장으로는 25m 이상이 넘어가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 심의에서는 거의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협의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일단은 항공사진을 보면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 내용을, 현장 답사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도로의 폭이 좁아서 건축 행위를 받지 못하는 오늘의 검토 토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세우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검토할 진입도로 되겠습니다. 연장은 270m 정도 되고요. 폭은 3.4에서 3.6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가 검토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검토 대상지고 이게 이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세우겠습니다. 본 진입도로는 통과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지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통과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현장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이쪽이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검토 토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휴양지로 되어 있어서 자풀이 상당히 많이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는 토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잡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농지는 매매하실 때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할 때 면사무소 담당자가 현장을 나옵니다. 현장 나왔을 때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지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데요. 이런 형태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매입하실 때 이런 토지, 농지인데 이런 형태로 훼손이 돼 있는 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좀 앞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로의 폭은 3.4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와 도로가 양쪽 사이드에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지적 측량을 했을 겁니다. 지적 측량을 했는데도 경계 펜스를 여기다 쳤다는 이유는 이 도로의 경계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노견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노견이 있다는 이유는 도시권에 보면 도로 옆에 완충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완충녹지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효과를 주는 완충녹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에도 보시면 포장도로, 국어나 도로에 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양쪽 옆으로 완충녹지 형태의 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물이나 아니면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완충녹지, 정화할 수 있는 완충녹지를 어디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의 앞쪽으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 노견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 양쪽 옆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 지금 있습니다. 이쪽 또 공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도 지금 노견을 통해서 오수를 버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은 보면 수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배수로가 그리고 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노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지금 노견이 없는데 노견이 지금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축을 싸서 여기에다가 노견 형태로 흙을 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나가 보고요. 자, 이제 다시 항공사진으로 한번 도로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공사진 되겠고요.
저희가 검토한 도로고요. 지금 어디까지 저희가 갔냐면, 자, 이제 옆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로가 있고요. 여기도 수로가 있고요. 이 수로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검토를 했던 데입니다. 양쪽 옆으로 노견이 계속 있습니다. 수로도 있고 270m 정도 나가면 2차선 도로와 접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쪽도 수로고, 자, 이렇게 보시면 배수로가 쭉 깔려 있고요. 노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노견이 이렇게 따라서 있죠. 이쪽도 노견이 계속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본 것처럼 이 부분은 도로와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누구인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270m 자체를 협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시청 농지과 구청 개발행위 부분에서 협의를 봐주지, 잠깐 영상 끄겠습니다. 협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 주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도로 부분과 국어 부분에 포장 양쪽 옆에 설치되어 있는 노견을 활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다 끝나고 협의한 내용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가보는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죠. 노견이 계속 있습니다. 노견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노견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로의 폭은 충분히 넓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잠시 후에 결론 낼 때 구청 담당자와 그리고 농어촌공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자, 이쯤에서 이제 현장 답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 이음이고요. 부분에서 토지 이음에 대한 설명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도로 확장에 관련된 분석 이전에 본 토지가 제조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적용받고 있는 법률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본 토지에 건축할 수 없는 것들만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4층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라항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왜 보냐면 제조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서는 제조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으로는 지역 법률입니다. 지자체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39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요. 이번에서 가항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에서 단 관광숙박시설로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그리고 나를 보시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호 감옥, 남옥, 다목, 중, 저장소, 취급소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꾸 이제 건축법 하는데요. 이 건축법에 대한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과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는데, 법률정보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클릭하시면 법제처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본문 부칙 별표 서식이라고 있죠. 별표를 클릭하시면 별표 1부터 16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표 1이라고 계속 단어가 나오니까 별표 1만 클릭합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별표 1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해가지고 1번 해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조업이라고 했으니까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클릭하시면 답은 별표 1 제3호 제1조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 1의 3호 여기 있습니다. 자, 3호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제조업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또 보시면 근린생활 시설 2종이라는 게 있죠. 2종 근린생활 시설, 이건 별표 4입니다. 제조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독서실, 금융, 다중, 제조업 여기 있습니다. 너항에 제조업소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50평 정도 되겠죠. 바닥 면적이. 지금 계속 앞서서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별표 1 뭐뭐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모든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최종 목적지는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맞춰서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쪽에 와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본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넣어줘. 너의 제조업소가 있으니까 일단 150평 미만으로는 제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검토하는 대상은 도로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 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본 토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협의 본 내용으로는 연장이 너무 길어서 연장이 270m나 돼서 협의가 불가하다. 개발행위 협의에서는 너무 길어서 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이 개발행위 진행 전에 모자라는 현재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3.4m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견 자체를 이용해서 도로화를 시킨 다음에 개발행위를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농어촌 공사와 사전 협의 본 내용과 최종적으로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와 협의 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면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농어촌 공사 담당자와 협의 본 내용을 반영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 분께서는 농어촌 공사와 협의 보고 도로를 확보한 이후에 개발행위 접수를 하게 되면 크게 따지지 않고 개발행위 협의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이 국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이 지금 도로선입니다. 도로선이고 이 파란색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선입니다.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노견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받고요. 이 노견에 대한 거는 왜 이쪽만 파란색으로 협의를 받냐 하면, 여기에 대한 거는 농업기반 시설이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서 이쪽은 그래도 노견을 좀 놔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반대쪽으로 노견을 확보하겠다라고 협의를 본 거고요. 다음 도면을, 깔끔한 도면을 좀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가 도로고, 도로 옆에 노견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쪽에 수로가 있죠? 그 수로 바로, 수로와 포장도로 중간에 노견을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저희 토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입도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진입도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요 수로 안쪽으로 해서 노견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견을 확보를 하는데, 조건은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라. 잡석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 분께서는 잡석 호설까지는 사전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받고요. 이렇게 협의를 받기 때문에 본 토지는 제조업으로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토지주와 지금 상의를 했고요. 토지주는 측량 설계사무실과 협의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고 개발행위 접수 진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진입도로의 폭에 문제가 있는 토지를 검토해봤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달려라 2박처럼 진입도로 폭을 넓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충분히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박TV의 달려라 2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